안녕하세요. C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업스타트의 실적 발표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업스타트가 아직 한국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제 영상의 조회수도 적고 이슈도 적지만 그래도 제 채널에서 업스타트 영상이 또 올라오지 않으면 서운하죠. 2분기 실적 발표 정리 바로 시작할 건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 급등할 땐 사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번 어닝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조정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 막차 타셔야 됩니다. 이번 어닝 진짜 미쳤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의 요약인데요. 실제 실적과 월가의 예상치 비교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이 월가의 예상치이고 오른쪽이 실제 보고서인데요. EPS와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그냥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특히 EPS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12% 증가했어요. 자, 뒤에서 제가 재무와 자세한 정보를 보겠지만 이번 분기의 핵심 요약만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점으로는 전년 대비 매출이 102% 상승하면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서도 이제 세 자리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스타트는 2025년도 전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어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세 번째로 드디어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업스타트는 원래 흑자 회사였는데 코비드 이후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몇 년간 적자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 드디어 다시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장주의 흑자 전환은 그냥 주가 상승의 필수 공식 중 하나죠. 네 번째로는 뒤에서 보겠지만 업스타트는 이제 크게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세 가지의 시장이 있는데요. 핵심 사업인 이 개인 대출은 여전히 견고했고 차세대 먹거리인 이제 신규 사업인 자동차 대출과 주택 대출에서는 전분기 대비 87%, 67%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바로 지난 분기 대비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다섯 번째로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AI 기반 신용심사 시스템이고요. 이번 분기에도 또 진화했습니다. 제가 업스타트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업스타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AI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상황을 매 분기마다 정말 투명하게 공개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새로운 모델 개선으로 이 대출 전환율과 수익성 향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어닝콜의 정말 마지막 질의응답이기도 했는데요. 향후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그렇지만 이 금리 인하 적용 시 업스타트는 지금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회사 측이 설명했어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부정적인 점을 보면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성장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 조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조달 이슈 가능성 또한 존재돼요. 근데 대차대조표에서 대출 자산이 많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대출 자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이 과거 이 업스타트의 이 상승 DNA가 좀 느껴졌거든요. 최근에 다운 스타트 하면서 놀림감 당했는데 정말 과거의 이 업스타트의 DNA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거의 예전에 20불에서 400불까지 올라간 저력이 있는 회사예요. 물론 이때는 좀 제로금리와 IPO 버블 등 다른 이제 그 돈이 풀리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요. 그래도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지금의 이제 성장 또한 이제 유동성 증가가 이때랑 조금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분기 업스타트는 총 28억 달러의 대출을 발생시켰는데요. 전년도 대비 154%나 증가한 수치고요. 전체 매출은 2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이 또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2%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짜잔 순이익은 600만 달러로 드디어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렸어요. 업스타트는 원래 흑자 회사였고 회사 특성상 언제든지 흑자 전환을 할 여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정말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회사 측이 공개한 이번에 공개한 업그레이드된 AI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자세하게는 이해는 못했지만요. 하지만 이 기존의 베이스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이 메타 레이어라고 해서 이 메타 레이어들을 겹겹이 추가시키면서 우리의 발음이 이러죠? 신경망처럼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델 22인데요. 이 신용평가의 속도와 섬세함이 점점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웅장하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하는 시스템을 통해 대출 전환율은 오늘 발음이 이러죠. 이번 분기 23.9%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증가한 수준이에요. 자, 대출의 자동화 승인율을 보면 이번 분기도 92%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는 제가 영상마다 강조하지만 이번에 또 강조할게요. 예를 들어서 대출 100개 중에 92개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몇 초 만에 자동으로 대출 승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링과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개개인마다 가장 합리적인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주는 건데요. 이게 업스타트의 기술력이고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의 차별성이에요. 참고로 업스타트는 전통적인 미국의 신용 점수인 파이코 점수를 따르지 않고 100% 독자 창출한 신용평가 모델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파이코로 이제 뭐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높은 대출 승인율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연체율도 낮고요. 자, 그러면은 업스타트의 핵심 사업 부분이 이 개인 대출의 구조를 볼게요. 이 핵심 코어 부분은 이게 핵심 코어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분기 대비 34%나 증가했습니다. 이 핵심 코어 부분은 지난 분기 약간 성장이 감소되어서 좀 걱정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 분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증가해준 모습이에요. 또한 이제는 소액 대출 또한 이렇게 크게 증가한 모습이에요. 어차피 업스타트는 대출 건당 이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액 대출이 커지는 것도 굉장히 큰 기회로 볼 수 있고요. 이 또한 다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다 모여진다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자, 이 슈퍼프라임에서는 매출 성장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뭐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탄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인 자동차 대출인데요. 이번 분기 총 4,645건의 대출을 일으키며 지난 분기 대비 93%가 증가했고요. 이 전년도 동기 대비로는 556%의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기에만 총 1억 1천만 달러 정도의 자동차 대출을 일으켰어요. 다음은 주택대출인데요. 주택대출 또한 67%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일단 이렇게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그리고 주택 대출 모두 앞으로 금리가 인하할수록 이 성장은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보시면 전체 매출은 이 핵심 매출인 플랫폼 수수료 쪽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도 대비 102%, 지난 분기 대비 21% 증가한 그러니까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래. 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갭 기준이죠.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어요. 예. 사실상 전년도 말부터 뭐 언제든지라도 흑자 전환이 이제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드디어 이번 분기 공식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유지할 것 같아요. 흑자 폭은 커지고요. 자, 그럼 회사가 공개한 다음 분기와 3분기와 2025년 전체 가이던스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다음 분기 매출은 2억 8천만 불로 약 9% 성장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업스타트는 항상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에 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기 해서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아래를 보시면은 이 갭 기준 이렇게 순이익을 900만 달러로 예상했는데, 자,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이렇게 1분기와 2025년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예상을 순이익을 다 합쳐보면은 약 1,300만 불 가량이거든요. 근데 2025년 전체 순이익을 약 3,500만 불로 잡은 걸 보면은 2025년 4분기의 순이익은 약 2,200만 달러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봐도 업스타트는 정말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릴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5년 3분기보다 4분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어닝을 이제 예상한다라는 건데 가이던스를 보여줄 건데요. 그러니까 막차 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이 이제 밸런스 시트를 볼게요. 네, 대차대조표인데 어닝 발표 후 주가가 빠진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 이 대차대조표에서 대출 자산의 증가라고 뭐 본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업스타트는 2분기에 지난 분기 대비 현금성 자산이 크게 줄고 대출 자산이 크게 증가했어요. 업스타트는 직접 대출 자산을 끼고 이자 수익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이 플랫폼 기업으로 바로바로 자산을 넘기고 가볍게 가야 하는데
이 대출 자산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발생한 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넘기질 못하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이번 어닝콜에서도 회사가 설명했듯이 이걸 보시면은 아까 기록된 이 10억 달러의 대출 자산 중, 죄송해요. 10억 달러의 대출 자산 중 약 70% 가량이 이 연구 개발과 관련된 대출성, 그러니까 연구 개발과 관련된 대출 자산입니다. 보시면 이 연구 개발의 대출 자산은 대부분 자동차와 주택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도 몇 번 말했듯 이것은 문제가 있는 대출들이 아니라 업스타트의 AI 모델 개선을 위해 몇몇 대출들을 직접 끼고 가면서 연체와 이 다양한 조건들을 분석하는 연구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개인 대출에서는 확실히 지난 분기 대비 약 29%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좀 사실을 주의 깊게 보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늘어나는 거는. 하지만 전체 대출 자산 중에서 이게 약 문제가 되는 건 약 24%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사실상 지난 분기도 이 절대적 액수는 작았지만 전체 자산의 비율로 보면은 이게 약 23%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3에서 24%로 전체 비율을 보면은 사실 이번 분기도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손익 계산서는 따로 볼 필요 없고요. 뭐 워낙 성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서 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보면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이 현금 흐름표인데요. 회사가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는 거의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악화된 건데요. 이로 인한 현금 유출이 좀 컸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대출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가지 않고 이제 끼고 나가는 대출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커버 칠 수가 없고요. 이로 인해 현금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자금 조달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만약 주가가 빠지거나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좋진 않죠. 예.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자,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물론 몇 가지 걱정되는 점도 있지만 이번 시즌의 실적 발표는 정말 역대급이고 성장성은 정말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는 미친 듯이 성장 중이고요. 앞으로도 매크로와 이제 거시적 뭐 미시적 모든 거를 봤을 때 업스타트한테는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가 더 많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날아갈 주식 중 하나죠. 제가 지난 분기 어닝 후 영상에서의 제 결론은 버틸만 하다였는데요. 이번 분기 결론은 자, 막차 타세요. 버스 떠납니다. 입니다. 네, 버스 떠나요 이제 좀. 물론 조정은 올 수가 있고 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떨어지거나 조정이 오면 그냥 막차다 하고 뭐 나에게 기회다 하고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될 것 같은데 핀테크 중에 뭘 사야 할지 모르시면은 그냥 업스타트 사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